오늘은 4강 산업화, 도시화 시대와 근대 스포츠의 탄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근대 스포츠의 탄생과 전파, 그리고 그러한 여러 동인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 동인은 사회적 제도적 변화, 두 번째는 사회적 제도적 변화 이외의 요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잉글랜드 축구의 근대화 및 축구의 확산, 그리고 세계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미국 야구의 근대화 전파를 통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크리켓의 탄생과 변화, 그리고 크리켓이 최근에 현대화된 모습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럭비, 크리켓. 이 일러스트레이션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뭐 어떤 그 스포츠인지를 잘 아실 겁니다. 뭐 럭비, 그리고 축구, 그리고 오른쪽에 크리켓용 배트 들고 있는 모습이죠. 크리켓. 이 세 가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리켓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크리켓. 크리켓은 야구와 비슷한 룰이고 그렇게 보이지만 전혀 다른 스포츠로 영국과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국기 종목입니다. 크리켓의 유래는 13세기 영국에서 시작, 아마 유력한 추측입니다. 그리고 1774년 최초의 경기 규칙이 만들어졌고 1787년에는 세계 크리켓 관장기구인 영국 크리켓 연맹본부가 창립됩니다. 그리고 이 크리켓은 영국의 식민지 사업을 하던 시기에 세계 각국으로 크리켓이 전파되어집니다. 현재 국제대회 중에서 최대 규모의 대회는 영국과 스코틀랜드, 그리고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뉴질랜드, 파키스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의 영연방 국제대회가 가장 큰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크리켓의 경기는 시합은 2이닝으로 끝나지만 공격 측이 10명이 아웃이 되면 공수가 교대되고 한 명이 수백 점을 얻을 수도 있고 또 큰 시합에서는 5일, 작은 시합에서도 하루가 걸리는 장시간 게임입니다. 이러한 크리켓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2020 크리켓 탄생. 2003년도에 크리켓이 T20으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위에 있는 이 URL은 2020 크리켓을 2분 동안에 잘 설명한 건데 저작권 문제로 인해서 제가 또 지금 이게 틀어줄 수가 없습니다. 2분밖에 안 됩니다. 아주 크리켓을 잘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저작권의 문제가 아니라 홍보 차원에서 만든 거니까 해도 관계없는데 유튜브에 잘 올라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표지에도 이 화면에도 제가 이 초상권 때문에 혹시 문제 될까봐 이렇게 2020로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이 20 크리켓은 혁명적인 경기 방식 변경으로 인해서 이미지 변화를 추구하고 출중한 스포츠 PR로 대중에게 다가선 스포츠 종목, 스포츠 PR의 성공 사례입니다. 크리켓의 굉장한 변모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2020 크리켓, 2020 또 T20의 개요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크리켓은 영국과 영연방 및 서인도 제도, 그리고 요즘은 중동, 그리고 유럽 일부 국가에서 즐기는 인기 스포츠로서 꼭 봐야 할 버킷리스트에 들어갈 정도로 유명한 스포츠 종목입니다. 아시안게임에도 있었죠. 그런데 이 종목은 앞에 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며칠씩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 제한이 없는 지겹고 지루한 스포츠, 그리고 중년 남자들이나 보는 보링하는 그런 스포츠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크리켓을 익사이팅하고 즐겁고 화려하며 재미있는 의미로 완벽하게 바꾼 것이 2020 크리켓, 약어로 T20라고 하는 것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게임의 전체적인 구조 변화뿐만 아니라 영국은 물론 크리켓이 경기되는 전 세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 완벽한 스포츠 버전 변화입니다. 2020의 개요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2020는 프로 수준의 경기로서 프로 대회란 얘기죠. 2003년도 잉글랜드와 웨일즈 간의 크리켓 경쟁을 위해 잉글랜드 웨일즈 크리켓 위원회가 이것을 도입했습니다. 얼마 안 된 거죠. 2020는 국제 크리켓 위원회가 최고의 국내 국제 수준의 경기로 인정하는 크리켓 3대 경기 형태의 하나입니다. 짧은 시간의 경기, 각 팀, 그러니까 두 팀은 각 1이닝 20오버로 제한합니다. 요게 되면 이제 오버는 아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이닝당 약 90분 정도가 소요되고 10분간 휴식하고 총 3시간 정도의 경기 시간, 그러니까 일반적인 스포츠 경기 시간과 비슷합니다. 이것은 현대 스포츠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렇게 변화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례 발표 때 제가 이 크리켓의 PR 성공 사례를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대 스포츠의 탄생과 전파 여러 동의를 앞에 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순서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대 스포츠 탄생의 여러 동인, 사회적, 제도적 변화입니다. 영국은 토일 반일 근무 제도가 반공휴일이라는 용어가 나왔죠. 1950년부터 공장과 사무실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주로 스코틀랜드 지역 랭카셔 지방에 있는 섬유 공장이 지역 경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 지역에서 노동자들의 노동력 착취에 대한 법안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2시까지만 근무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중산층이 토요일 오후 스포츠 관람에 이렇게 말하자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찍 끝나야 축구 경기를 보죠. 그래서 맨체스터는 가장 먼저 토요일 반일 근무제를 정착시킨 지역입니다. 근대 스포츠 탄생의 여러 동인 사회적 제도적 변화에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서구 사회는 19세기 중후반에 산업화와 도시화가 아주 급속도로 진행을 합니다. 대중들은 일과 여가에 분리된 생활 패턴을 갖게 되었고 특히 도시를 중심으로 대중여가 그리고 오락의 필요성이 증대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가의 종류도 다양하게 시작했고 그 다음에 실질 소득의 증가는 여가 활동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노동자들의 업무 시간이 축소돼서 토요일 반일 근무제가 완벽하게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근대 스포츠 탄생의 여러 동인 중 사회적 제도적 변화 이외의 요인입니다. 협회나 클럽, 교회, 학교 이러한 기관들의 엄청난 노력이 스포츠 경기 종목과 스포츠 경기장의 변화를 일으켜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에 작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근대 스포츠 종목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근대 스포츠의 조직화 그리고 전국화를 위한 스포츠 협회의 생성에는 통신의 발달이 기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철도의 발달은 경기 및 경기 관람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철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철도를 통해서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비교적 먼 곳도 많은 수의 이 팬들이 경기를 보러 이동하게 됩니다. 일본의 갑자원대라고 아시죠? 고시엔 이 고등학교 야구대회입니다. 예, 고시엔 경기장은 사실 철도회사인 한신이 지은 경기장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이제 제시한 거죠. 이런 게 바로 이 철도회사,
많은 이 기여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제도적 변화의 요인 또 한 가지입니다. 영국에서 산업사회 예전부터 어느 정도 그 자리를 이미 자리 잡고 있던 그 전에 이미 경기가 있었죠. 권투, 경마, 크리켓 등은 전국 조직을 통해 규격화된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축구, 테니스 등은 그 규칙이 좀 변하게 됐고, 그리고 스포츠 클럽에 창설됩니다. 그리고 스포츠 규칙에 정립이 되는데, 이러한 그 규칙의 정립과 창설은 전문직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중산층이 주도하게 됩니다. 이 강의 그 첫 번에 축구와 럭비와 크리켓의 그 일러스트레이션을 보여줬는데, 크리켓은 이제 약간 뭐 급하게 설명하였고, 잉글랜드 축구의 근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축구는 전통 스포츠와의 연속성을 가지면서 18세기 중반, 그러니까 이 1700년대죠. 잉글랜드의 명문 파워블리 스쿨에서 학생들끼리 자주 벌이던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게 그 명문 스쿨, 퍼블릭 스쿨이라는 게 이제 중산층 이상의 자제들이 하는 기숙학교였죠. 19세기 초반까지는 대체로 학생들의 규율을 잡기 위해서 장려된 스포츠였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중반에는 학교의 커리큘럼에 정식으로 등장이 됩니다. 그리고 영국 체육교육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축구였죠. 학교마다 근데 규칙이 조금씩 다릅니다.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손을 많이 쓰게 되는 스타일의 럭비, 그리고 발을 많이 쓰게 되는 축구, 이 두 가지의 이 경기인데 이 경기는 경쟁 관계에 돌입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어, 어느 스포츠 종목이 주도권을 잡느냐 이러한 부분이 되겠죠. 축구 규칙의 통일화를 위해서 1863년 런던의 축구 클럽들이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큰 이슈가 된 것은 해킹인데 이 해킹은 우리 해킹한다고 그러죠? 스펠 똑같습니다. 정강이 차기. 당시에는 발로 차는 거 정도는 남성상을 고취한다고 인식해서 그러려니 했던 인식인데 이게 결국은 차게 되면 부러지게 되죠. 선수가 경기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결과는 해킹을 금지시키고 손 사용을 최소화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손 사용을 최소화하게 되는 경우는 발 사용만 한다는 건데 럭비에 대한 축구의 승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이때 탄생하게 되고 몇 년이 지나서 1871년 럭비 풋볼 유니언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수를 선택하고 훈련시키고 경기에 투입하게 되는데 이때 어떤 의도로 축구팀을 지원했느냐, 즉 후원의 형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축구를 잘 하는 사람들은 축구를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을 좀 빼고 또 이렇게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형태이죠. 자, 이때 종교기관이 후원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어, 어떤 팀이냐면 에버턴, 볼턴, 사우스햄튼 여러분들 잘 아시죠? EPL 리그의 1부 어, 또는 2부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팀들입니다. 그리고 공장 일터의 노사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서 창단한 팀들이 있는데 여러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스널,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이런 팀들이 노사 관계에 돈독하기 위해서 창단되었던 팀들입니다. 이때 선술집이 같이 유행하게 됩니다. 유니폼을 갈아입는 장소로서 선술집을 활용하게 된 거죠. 또 선수들끼리 모이는 장소고 또 같이 또 어울려서 응원하는 팀 그런 응원자들이 같이 모이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웃끼리 이렇게 창단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축구의 진정한 대중화를 이룩했던 것은 바로 노동자 계급입니다. 이 흑백 사진이라서 마치 죄수 같은 복장인데 죄수가 아닙니다. 자, 세계 최초의
프로축구팀은 셰필드 FC였습니다. 당시에 그 경기장인데 뭐 엄청나게 크죠. 현대시 경기장은 아니지만 이렇게 경기를 보러 많은 관중들이 운집했었습니다. 이제 축구 확산이 되고 축구 확산의 동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간단한 규칙이다. 규칙이 좀 간단할까요? 우리가 좀 알아서 그런데 알고 보면 굉장히 또 그렇게 간단하지만 않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우리가 즐기는 경기죠. 차고 헤딩하고 헤더라고 하죠. 그리고 금 밖으로 나가게 되면 손으로 던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선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이제 골키퍼를 보호하는 지역. 뭐 이렇게 규칙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19세기 영국이 군사적, 경제적으로 초강대국일 때 축구의 세계가 시작합니다. 거트만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축구가 이 확산하게 된 요인은 규칙도 있고 이렇게 세계된 그 이 강대국일 때 퍼뜨린 것도 이유가 있지만, 축구는 노동자 문화라는 인식입니다. 식민사회 대중이 굉장히 뭐 하이클래스는 아니겠죠. 축구에 대해서 이질감이 적게 만들었고, 그리고 학교나 클럽이나 공장이나 회사 등 다양한 기관을 매개로 해서 식민사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만들었던 그러한 요인이 있었습니다. 축구의 세계화 국가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기에, 요즘 잘하죠. 벨기에는 초기에는 벨기에 엘리트층이 가톨릭 계열 학교나 예수회 계열, 제수파라고 하죠. 계열 학교에서 축구를 받아들였고, 독일은 그 당시 독일의 교육자들은 축구가 아니고 체조를 통한 체육교육에 집중해서 영국의 근대 스포츠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루드 공업지대 노동자 계층에게 축구 전파가 시작되었고, 샬케 공사, 이 축구 유명한 팀이죠. 1904년에 창단했기 때문에 이제 공사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붙었죠. 초기 회원은 광부나 공장 근무자였습니다. 프랑스는 영국인이 세운 클럽을 통해서 1870년대부터 축구가 전파되었는데 도시거주의 중산층이 즐기었습니다. 근데 쿠베르텐 중심의 그 스포츠 조직은 축구보다는 럭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또한 프랑스도 영국 못지않게 식민지를 많이 그 운영을 했었는데 이민자들의 그 스포츠였습니다. 그 소수 인종의 통합 측면에서 축구를 잘 활용했죠. 알제리 같은 경우에 여러분 아시죠? 지단 같은 경우가 그쪽 출신이고 알제리의 이 축구가 잘 먼저 들어가서 잘 발달됐죠. 축구의 세계와 국가별로 살펴봅니다. 이탈리아는 해외 자본과 기업가들이 몰리던 그 산업화 중심 지역인 북부 지역에 있는 밀라노, 그리고 토리노 등 국제 도시에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AC 밀란, 밀란에는 AC 밀란과 인터 밀란이 있죠. AC 밀란은 밀란 크리켓 앤드 풋볼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합니다. 영국인하고 이탈리아인이 같이 창단한 클럽입니다. 유벤투스는 토리노에서 출범했는데 영국인이 세웠습니다. 또 스페인의 경우에 상업의 중심지인 그 바르셀로나의 바르셀로나 클럽은 스위스인, 영국인, 스페인이 세우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아르헨티나, 영국 출신의 기업가 선원, 철도회사에서 근무하던 영국인이 축구의 전도사 역할을 합니다. 아르헨티나도 스페인이 이제 그 식민지였지만 영국인이 축구를 파급하게 됩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수도에서 이게 중심적으로 축구가 도입되고 발달하게 되는데 남미에서는 영국의 근대 스포츠를 가장 잘 받아들입니다. 보니까 이탈리아, 스페인, 아르헨티나 이들은 뭐 이 축구를 잘 하게 된 원인이 오래됐고 그리고 이렇게 지원이 있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축구를 잘하게 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선수가 누구인지 아시죠?
뭐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한 7, 80%는 8, 90%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오넬 메시죠. 예, 아르헨티나 유니폼 국가대표의 그 10번 유니폼입니다. 좀 젊었을 때죠, 지금보다. 메시는 이 바르셀로나 FC에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이 선수를 제가 이렇게 여기에 그림에 올려놓은 것은 현대 그 축구 선수 중에서 가장 훌륭한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나울두는 뭐 솔직히 여러분들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출전도 안 하고 그런 선수죠. 발롱도르 상도 두 사람이 많이 받았지만 메시가 더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메시 팬이기도 하고 지난 2월 달에 제가 이 바르셀로나를 다녀왔는데 그때 바르셀로나에서 메시 바르셀로나 FC의 이 매장 여러 물품을 파는데 메시의 큰 브로마이드 가 있었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누구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일일이 제가 체킹하면은 알 수가 있는데, 참고적으로 브라질 선수고, 뭐 국가대표 그리고 팀 경기에서 클럽의 경기에서 1000골 이상을 넣은 선수입니다. 월드컵 3번 우승의 주역이었고, 이 이름은 굉장히 깁니다, 본명. 근데 펠레라는 이름입니다. 펠레가 진주죠. 예. 펠레 캐리어. 많이 지난 얘기인데, 펠레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펠레가 가장 훌륭한 선수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로, 꼽히는 데는 아무도 이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브라질의 대통령 이름 몰라도, 축구 선수 펠레는 다 알고, 또 브라질의 에서 아기가 나오면은 남자라면 축구 선수 축구를 시키고 여자가 나면 축구 선수에게 시집 보낸다는 정도가 있을 정도로 브라질의 축구는 가히 끔찍할 정도로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축구의 세계화 브라질입니다. 사우파울루에서 영국인 찰스 밀러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영국계 은행, 철도회사, 가스회사 친구들과 축구 클럽을 만들게 됩니다. 리우데자네이루, 플루미넨세가 창단되었고 상파울루에서 상파울루 코린티안스가 창단되어집니다. 이 두 클럽은 지금도 아주 뭐 이 서로들 라이벌입니다. 케냐는 아프리카 팀이죠. 케냐는 영국인 기독교 선교사나 교육자 중심으로 해서 이 보급이 되기 시작했고 규칙을 교육시키고 경기장을 건설했습니다. 영국은 독일이나 프랑스에 비해서 근대 스포츠의 정신적 효과에 굉장히 믿음이 컸습니다. 효과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를 식민지 정책에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1922년 흑인이 주축이 된 아프리카 최초의 축구협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케냐가 신체 조건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훨씬 전에 축구협회가 탄생되고 지금의 경우에는 케냐가 이제 경제적으로는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축구 선수가 되고 유럽의 유명팀에서 뛰게 되면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온 가족이 먹고 살기에 충분한 이 부를 벌 수 있기 때문에 축구 선수들이 많이 지금 뛰게 됩니다. 케냐는 뭐 선수들은 축구뿐만 아니라 지역이 높기도 하고 그래서 마라톤도 세계 기록을 다 갈아치고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의 앞선 나라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알제리인데 북아프리카의 알제리는 아랍 민족주의의 영향으로서 스포츠 클럽을 독립투쟁의 기지로 삼습니다. 이곳에서는 축구는 프랑스 제국주의에 대한 어떻게 말하자면 이
상징이 됐죠. 반항의 상징도 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축구는 이제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고 미국 야구의 근대화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크리켓의 영향 이거는 뭐 크리켓을 잘 모르고 야구를 잘 몰라도 모습만 봐도 던지고 배트로 때리고 이런 것을 봐서 크리켓의 영향이 있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남북전쟁 이전까지는 미국의 크리켓 클럽은 회원들 간의 그 친목 도모 그리고 사교의 장으로 활용되어졌습니다. 미국인과 영국인이 함께 어울렸던 크리켓 클럽. 그래서 크리켓을 하고 난 후에 우리 야구 한판 할까 하는 야구 경기도 있었고 야구는 또 하나의 그 오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 발생합니다. 미국의 국가 정서가 팽배해집니다. 미국이 결국은 영국에서 독립을 하게 되죠. 그리고 미국만의 어떤 그 정신이 필요하게 되죠. 이걸 아메리카니즘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미국만의 경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래서 탄생이 되는 미국 야구입니다. 당시에 크리켓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영향을 받아서 경기 규칙이 상당히 여기도 느렸습니다. 느린 템포였는데 이걸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뉴욕 중심으로 9이닝까지만 하자. 지금 우리가 9이닝 던지죠. 공수교대에서. 그렇게 해서 이 룰을 만들게 되고 도시간의 치열한 라이벌 의식 속에서 전국으로 확대가 되어집니다. 1869년에 신시내티 레디 스타킹스가 창단되었습니다. 이름이 뭐 별게 아닙니다. 신시내티란 지역에 빨간 양말을 신은 팀들이 생깁니다. 지금도 시카고에 컵스도 있지만 또 화이트 삭스도 있지 않습니까? 레드 삭스도 있고 보스턴 레드 삭스 이렇게 재미있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팀들의 제목입니다. 이름입니다. 이렇게 미국 야구가 근대하게 된 요인에는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집니다. 미국이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 곧바로 산업혁명이 되고 많은 이민들이 영국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 독일, 이탈리아 그 외 지역에서 뭐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낯선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뭔가 그들이 모이고 하는 구심점 역할하고 연대 의식을 갖고자 하는 그런 게 생겼는데 그게 바로 야구장이죠. 그래서 그 고향 또는 전원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기 위해서 볼파크, 필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볼파크, 뭐 필드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1947년서부터는 미국 메이저리그에 흑인 진출을 허용했습니다. 쿠바 선수, 도미니카 선수들이 미국의 프로리그에 뛰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가 아무래도 유수한 선수가 뛰게 되니까 경기가 재밌고 수준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경쟁력이 강화되고 이렇게 돼서 미국 야구는 근대하게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국가별 야구의 전파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메이지 유신 이후, 명치 유신 이후에 근대 스포츠가 전해지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전해진 것 중에 하나가 야구인데 가장 대중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이 같이 할 수 있는 경기란 얘기죠.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도쿄협회는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성행하게 되었고 이치고가 이 요코하마 어슬렉티스 요 팀은 미국인이 창단했는데 이겼어요. 뭐 그러다 보니 기세가 등등해서 야구가 발전하게 되죠. 1922년 도쿄 소재 명문 사립대 6개 대학 리그전을 합니다. 와세다 대학 이런 데들이 붙겠죠. 그리고 1951년 고시엔 대회 지금의 고등학교 대회 갑자원 대회죠.가 열리게 되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고시엔 대표팀하고 이긴 팀하고 우리나라 우승팀하고 선발팀하고 해서 우리가 붙었는데 이겼습니다. 우리나라 참 대단한 이 야구 선수들입니다. 쿠바는 1860년대부터 쿠바 학생들이 야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상류층 민족주의자들이 스페인에 압제, 항거하기 위해서 어, 이 스포츠를 중심으로 하는데 그게 야구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하나의 모델로 삼았는데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을 하게 됐죠. 독립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페인에서 독립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야구가 정치 이념 그리고 독립투쟁을 위한 자금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1890년 스페인은 쿠바에서 야구를 금지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메이저 리그에 진출하게 되는데 쿠반스타라는 팀은 미국 니그로 리그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일본과 쿠바가 이제 그 이 주요 미국 야구 전파를 받아들이고 활성화된 나라인데 이외에도 많이 있죠. 근처에 멕시코, 도미니카, 그리고 아시아의 그 대만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5강으로 이어집니다.